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홍종영 팀장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부족 문제와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광주, 횡성, 구미, 대구, 부산 등에 총 5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가 예산이 550조니까 국가 예산의 10%에 맞먹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업 내용과 현황을 보면 광주광역시에는 5,754억 원이 투입되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준공되었고, 전북 군산 같은 경우 5,171억이 투입되어 1,704명의 고용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 3,526억 원이 투자되어 370명의 고용이 늘었다고 합니다. 비율로 보자면 대략 고용인원 1명당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6억 정도 국가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보이네요.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예산 52조 중에 전남 신안에 48조 5천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추진 중이길래 전라남도 신안에는 국방비에 맞먹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알아보니 정부는 신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 발전과 더불어 풍력에너지를 활용하여 2030년까지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풍력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던 한국의 원전 산업은 사장시키고 이제는 해상풍력 강국으로 부상을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현 정권은 국내의 원전 산업을 중단시키면서까지 친환경으로의 에너지 변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은 지금 시점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저는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IQ 430의 소유자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탈원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수출국 1위야, 1위. 그런 나라에서 원전을 안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게 좀 문제야. 탈원전이 조금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은 나라들이 드물어요. 그 원자력 발전소는 쓰레기만 문제지. 네, 그게 잘못됐을 때 문제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예요. 원자력 폐기물은 향후 200년 정도 지하에 아주 잘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세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걸 주장해야 되냐. 중국은 동쪽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안 쪽에 화력 원자력 발전소가 집중돼 있어. 네. 그 발전소가 잘못돼 버리면 우리나라는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동해, 우리로 말하면 서해잖아. 네. 그 300km 건너편에 원자력 발전소가 수십 개가 있어. 중국 원자력 발전소가 바다에 있어야 되니까 그쪽에 다 집결해 있단 말이야. 네. 15억이 살아가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옆에 있어. 수십 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안 만든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가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일단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대로라면 총 51조 5,854억 원이 책정되었고, 그로 인한 고용인원은 11,709명으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5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썼고 11,709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투자된 금액과 발생된 고용인구의 수를 나누어 보니 1인당 무려 40억씩이 돌아갈 수 있는 돈이네요. 일자리와 친환경을 동시에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하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는 투자금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과연 정말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정책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한 교수님의 발언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안 앞바다 풍력발전에 48조 원 황당한 미신. 성원용 과기대 교수 질타. 신안 앞바다 풍력발전 8기가와트 얼마나 황당한 계획인가. 남산 타워 높이의 풍력발전기 2,000대를 세워야 한다. 발전기 지탱을 위해 땅속 수십 미터의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해야 한다. 그 전기 수도권으로 가져오려면 바다와 육지를 가로지르는 고압선 철탑을 세워야 한다. 48조 들여서 잘해봐야 짓다가 중단한 신한울 3, 4, 5 원전 정도의 전기를 얻는다. 결혼하면 1억씩 주기로 한 허경영이 훨씬 더 현실적인 리더이다. 네, 교수님의 말대로 바다 위에 풍력발전기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어 보입니다. 일단 신안 앞바다에 무려 2,000대의 풍력발전기를 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저에 수십만 톤에 달하는 콘크리트를 바다에 부어 기초공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산된 전기를 또 수도권에 가져오기 위해선 바다와 육지를 잇는 고압선 철탑을 세워야 하고, 그런데 또 전기를 얻기 위해선 바람이 잘 분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돈 들이고 힘들게 건설해서 얻게 되는 전기의 양이 짓다가 중단한 원자력 발전소 2기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의 전기라고 하니, 이것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복잡하고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은 계획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의 말대로 이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이지 싶어요. 이렇다 보니 애초에 탈원전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을 유지했더라면 굳이 대규모 국가 예산을 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지 않았어도 되었고, 이렇게 5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바다 위에 쏟아부을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주장하며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보았자 우리의 서해안에 인접한 중국 땅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해안선을 따라 즐비하고, 옆나라 일본 역시 원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탈원전을 한다고 우리가 원전의 위험성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한국이나 일본의 원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중국의 원전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동해안, 우리나라의 서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핵발전소를 수십여 개 건설했으며, 현재만 해도 무려 55기에 달하는 원전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수십조의 돈을 써가면서 탈원전을 강행하고 있는데, 옆나라 중국에선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그것도 죄다 한국에 인접한 지역에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중국은 우리나라 서해 인근에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띄우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원전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400km도 떨어지지 않은 서해 해상에 원자력 발전소를 띄우겠다는 것이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와 같은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위험한 원전을 줄이기 위해 수십조 원의 돈을 써가면서 원전을 줄이고 있는데,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한반도와 가까운 지역에 계속하여 설치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바다 위에 핵 발전소를 띄우겠다는데, 이 정도면 우리 정부는 직접 중국을 내방하여 해상 원전에 대한 문제를 따져본다거나 논의를 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지 싶습니다. 이렇듯 지금은 모순된 정책이 모순된 결과를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은 더 폭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50조의 예산을 썼지만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성차별을 막기 위해 성인지 예산을 매년 편성하지만 성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고, 친환경 정책을 주장하지만 전국의 농지와 산림은 훼손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사업도 이것이 과연 친환경에 맞는지 의심스럽고 고용 창출의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앞서 성원영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럴 때는 차라리 국민들에게 돈을 주자는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이 더 옳은 정상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52조의 돈을 써서 11,000여 명의 고용을 늘릴 바에는 52조의 돈을 출산수당으로 5천만 원씩 선착순으로 지급해줬더라면 무려 120만 쌍의 출산부부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역대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진 않았을 테죠. 그렇게 신혼부부들에게 목돈이 들어가면 안 그래도 살 것이 많은 신혼부부들은 소비를 통해서 그 돈이 다시 시장에 흘러나오게 되고, 그렇게 소비가 진작되며 경제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 텐데, 태양광 산업과 해상풍력에 수십조의 예산을 쓴다고 해봤자 득을 보는 것은 해당 업체들과 그에 연관된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가에서 필요한 돈을 최소한으로 쓰고 남은 돈은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이 시행된다면, 최소한의 예산 책정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관료들의 예산 낭비는 줄어들게 되고, 건설이나 개발, 성인지 예산 등 낭비적으로 쓰이던 국가 예산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니까 지금과 같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기를 어떻게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망해가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좀 더 중심을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약자가 1순위야.
내가 대통령이 돼서 제일 도우는 게 여러분들 국민 배당금을 왜 주려고 그래? 월 150만 원씩 주면은 결혼하는 사람도 해결이 돼. 부부 300이 나와. 어제 어떤 남자가 나한테 전화 왔어. 나 월급 자기가 250만 원 받는데 있는 그대로 내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거짓말 안 해.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아버지가 일을 못하고 병원에서 오락가락 하신대. 자기는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에서 100만 원을 아버지 병원비로 집에다 보내준대. 근데 자기는 장가도 못 가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 하나만 믿고 있는데 월급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고 나니까 150 가지고 도저히 차를 유지하면서 직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살기가 어려워서 정말 죽고 싶다는 거야. 그 총재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그 아들 호주머니만 쳐다보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벌이를 못하던 사람이 아니라 벌이를 하다가 그 모양이 돼버리니까 무슨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는 거야. 이걸 저축도 안 되고 150 가지고 자기 생활도 안 된대. 그거 세금 내야 된대. 핸드폰 요금 내야 된대. 자동차도 움직여야 된대. 회사 가려면.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가장 약자한테 그 어린애 난 집처럼 에어컨 냉장고 있다고 막 털어제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없는 사람을 먼저 살려놔야 돼.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바로 이 FVID가 북한을 편들어 주는 것 같지만은 약자 편에서 협조해 주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근데 미국은 약자 편이 아니라 강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협상이 잘 될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알겠죠?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어떤 집에 갔을 때 그 산모와 갓난 아기에게 온도를 맞춰야 되듯이 대한민국 온도 국민 배당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 젊은이의 고민이 있겠어 없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300이 나와? 그자가 월급 250에서 100만 원을 어머니 아버지인데 어머니 아버지도 거지같이 살고 자기도 거지같이 산대. 이게 무슨 나라냐 대한민국이냐. 내 말 맞아 맞아요? 내 말을 명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거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그건 곤란하다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약자에게서 온도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게 국민 배당금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을 명심하고 허경영을 붙들고 나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아시아 통일, 세계 통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자경제만 봐 당박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